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역류. 새끼네 들에 아침마다 갈대꽃 같은 서리가 희끗희끗 내려덮이기 시작하자 영산강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렸다. 그러나 영산강변의 농민들은 살갗을 쑤시는 칼바람보다는 조세를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관속들의 으름장이 더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다. 영산강의 칼바람이야 봄이 오면 강변의 풀꽃들을 꼭 피우는 훈풍으로 바뀌겠지만 조세를 독촉하는 관속들의 매서운 눈초리는 봄이 와도 누그러질 것 같지가 않았다. 전성창이 영산포를 떠난 뒤 관가에서는 밀린 2년치의 조세를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들볶아댔다. 관가의 나졸들은 날마다 영산포 근동 마을들을 수석이고 돌아다니며 세곡을 내놓지 않으면 전답을 몰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곡을 낼 수가 없었다. 1년치 것이라면 굽는 한이 있더라도 홀태밋을 깡그리 긁어 바치겠지만 2년치를 한꺼번에 내놓으라니 잡아 죽인다고 해도 어찌하는 수가 없었다. 그들은 전성창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다. 하나 한 번 영산포를 떠난 전성창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성창이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대신 박초씨가 관가의 나졸들을 앞세우고 소장료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2년치의 세국을 내는 것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려니와 거기다 다시 소장료까지 바치라 하니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듯 싶었다. 전성창이 사또한테 단단히 부탁을 해놓고 떠났기 때문에 박초씨는 그런 사토의 힘만을 믿고 아나무인으로 소장료를 받아내는 데 제정신이 아니었다. 영산포 근동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골탕 먹이고 떠난 전성창보다 되레 그의 힘을 믿고 꺼들먹거리는 박초씨가 더 미워 죽을 지경이었다. 두 해치의 세국을 내지 못한 새끼네 대표 몇 사람이 박초씨를 찾아갔다. 주시얼은 독촉과는 언제 다시 오시는가요? 답답한 그들은 종당에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전성창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았다. 내가 그것을 어찌하는가? 박초씨는 귀찮다는 듯 쏘아붙였다. 그래도 초시어른께서 도지를 대신 받고 있지 않는가요? 나는 모르네. 박초씨는 더 이상 새끼네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싫은지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새끼네 사람들은 실로 난감했다. 관가에서도 모른다. 박초씨도 모른다 하니 우리가 직접 올라가세. 한양 가서 김서방 찾기제. 어떻게 독촉관을 찾아? 호조로 가면 될 거 아닌가? 아니면 경성궁으로 가든지.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에게 들여놓긴 하려고. 그렇다고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전답을 뺏길 수는 없지 않는감. 왜 전답을 뺏겨? 내 철을 뺏겼으면 뺏겼지. 전답은 어림없네. 그들은 억울함과 울분을 풀지 못해 서로 눈을 부라리며 팩팩거렸다. 허나 벌써 영산포 근동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나졸들을 앞세운 박초 씨한테 소장료를 내지 못해 들볶임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섣달이 되면서부터 두 해치의 조세를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들볶아대던 관가의 독촉이 누끔해졌다. 갑자기 관속들의 독촉이 사그라지자 농민들은 되레 불안해졌다. 관속들이 입버릇처럼 말한 대로 조세를 내지 않자 그들의 땅이 몰수당해버린 것이나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 아니나 다를까 섣달 금음이 훌쩍 바람처럼 넘어가고 설날을 맞은 지 닷새 후에 그들은 두 해치의 조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농토가 모두 궁토로 몰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거였다. 마을마다 주막의 벽에 붙은 방에는 차후로는 매년 꼬박꼬박 경선궁에 도지를 내야 하며 만일 이에 불복하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농토를 경선궁의 궁토로 몰수하는 이유로 조세를 두 해씩이나 바치지 않은 것 외에도 당초 영산강변의 무조지의 진전을 관가에 허락 없이 기경하여 무지렁이 농민들이 자기들 농토인 양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하여 경성궁의 궁토로 몰수된 영산강변의 농토는 세계면에 이르렀으며 그런 연유로 하여 궁토가 되어버린 세면을 궁삼면이라고 불렀다. 2년치의 조세를 내지 못한 세계면의 농민들의 토지가 모두 궁토로 몰수되었다는 청천벽력과 똑같은 통지를 받은 지 열흘이 지난 뒤 선창마을에서 새끼네 사람이 왔다. 선창에서 마바리꾼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논을 장만한 뒤부터 농사꾼이 된 김기출이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농토 12락도 궁토로 몰수를 당했다. 김기출의 말로는 정월 보름날 정오에 선창 좋은창 앞들에서 억울하게 농토를 빼앗긴 세계면의 마을 대표들이 모여 대책을 세우기로 했으니 새끼내에서도 참석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김기출은 새끼내에서 다음 마을에 연락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돌아갔다. 김기출로부터 연락을 받은 웅보는 아랫마을 부루메로 가서 그 같은 김기출의 말을 전달하고 부루메에서 개태마을에 기별을 해달라고 했다. 웅부가 알기에 개태나 부루메, 점촌 등 새끼내와 가까운 마을에서도 토지를 경선궁에 빼앗긴 농사꾼들이 수없이 많았다. 웅부가 새끼네 사람들한테 김기출의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신통찮게 생각했다. 하기야 지난번 느닷없는 조세 독촉령이 발등에 떨어졌을 때에도 마을마다 대표를 뽑아 나주 관하로 몰려갔으나 헛일이 되고 말았지 않았는가. 기실
웅보도 김기출의 말에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다. 정월 보름날이 되자 새끼내에서는 아무도 대표로 선창에 나가려고 하지를 않았다. 새끼내 사람들은 이제 지쳐 있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한 궁토가 되어버린 토지를 다시 찾을 수가 없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는 수 없이 웅보 혼자 이른 점심을 먹고 선창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영산강의 칼바람이 독수리 발톱처럼 무섭게 몰아치면서 눈발까지 날렸다. 새끼내에서 선창까지 가는 동안 얼굴이며 귀가 얼어버렸다. 그런 추위에도 선창의 좋은 창 앞들에는 농토를 경성궁에 빼앗긴 영산포 근동의 세계면 각 마을 대표 100여 명이 칼바람을 피해 좋은 창 담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좋은 창 구석 바람병 밑에서 짓불을 피우는 죽들도 있었다. 매캐한 짓불 냄새가 눈발과 함께 날렸다. 웅보는 그와 안면이 있는 개태, 부름의 점촌에서 온 마을 대표들과 함께 바람벽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저기 얼추 모인 것 같으니까 이야기들을 좀 해봅시다. 짓불을 쬐던 젊은이 하나가 연기 때문에 눈이 크렁하게 젖은 채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하자 여기저기서들 정우가 훨씬 지났으다. 추워 죽겠는디 불러다 놓고 왜 이러고만 있는 거요? 하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답답한 김에 마을의 대표들을 나오게는 했지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너무 막막한지라 관돌 배알키로 머룩머룩 표정들만 살폈다. 정우가 훨씬 지나서야 세지 사는 박춘달이라는 사람이 마을 대표들 앞에 나섰다. 그는 작달막한 키에 몸피도 볼품이 없었으며 입성도 헌 핫바지, 핫저고리 참이었다.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는 시방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땅을 빼앗겼소. 꼭 도깨비한테 홀린 기분이오. 내 옆에 애들 빼앗겼던들 이렇게 원통하지는 않을 것이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오. 박춘달은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잠시 좋은 창들을 휘돌아 보았다. 모두들 박춘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바람벽에 붙어있던 사람들도 앞들로 기어나왔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나와서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이까지 추위가 문제가 아니오. 얼어 죽기는 쉬운 일이 아니나 굶어 죽기는 어렵지 않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딸린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굶어 죽기 싫으면 이까지 추위 무서워 말고 이쪽으로 나오시오. 박춘달의 말에 짓불을 피우던 사람들도 어기적 앞들로 기어나왔다. 영산강 칼바람이 드세어지고 눈발도 거칠어졌다. 그러나 박춘달은 칼바람을 정면으로 받은 채 말뚝처럼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박춘달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강바람을 등 뒤에 받았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는 전성창이라는 도둑놈 때문에 억울하게 조세를 2번 물게 되었을 때 나주 관하로 몰려갔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었소. 그러나 이번에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소.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토지를 잃게 된 것이오. 어떻게 해서라도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째서 우리 토지가 궁토로 몰수를 당해야 한단 말이오. 이것은 나주 관하에서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요. 나주 관창이 전성창하고 한통속이라고 들었디다. 누구인가 박춘달의 말에 허리를 자르고 큰 소리로 격방하지를 하였다. 대책을 말해보시오. 누구인가 다시 말했다. 대책은 나도 모르오. 박춘달이 대답했다. 대책을 모르면 집어치시오. 부름에 사는 또삼이가 침을 칵 뱉으며 몸을 돌렸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것이 아니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보시오. 나는 단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홧김에 긴 이야기를 한 것뿐이오. 박춘달이 갑자기 기가 꺾인 듯 싶었다. 당신이 우리를 여기 나오라고 한 주동자가 아니오? 또삼이가 물었다. 나는 주동자가 아니오. 그렇다면 주동자가 누구요?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했단 말이오? 누구인가 화난 목소리로 투덜댔다. 그러나 그들은 연락을 받은 이웃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찾느라 두렷두렷 주위를 살폈을 뿐이었다. 웅보도 고개를 돌려가며 김기출을 찾았다. 김기출도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눈치였다. 주동자는 없소. 김기출이가 말했다. 니비를 추워 죽겠는디. 쥐인도 없는 공사에 나와서 이 지랄들이로구만. 그 말에 모두들 허탈하게 웃었다. 좋은 창 뜰악이 잠시 눈발과 함께 술렁거렸다.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릴 듯 싶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잠자코 있던 웅보가 김기추의 옆으로 가서 영산강 칼바람과 마주선 키 작은 사내를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세지사는 박춘달이라는 사람이오. 웅보는 김기출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갔다. 박춘달, 당신이 주동자가 되시오. 당신이면 주동자가 될 수 있소. 웅보의 말에 뜰악이 술렁거렸다. 휙 눈발이 몰아쳤다. 그러시오. 당신이 주동자요. 김기출이가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를 쳤다. 박춘달 씨, 이야기를 더 하시오. 아무 이야기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웅보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임시 주동자가 될 테니 내 이야기를 더 들으시오. 한동안 머무적거리든 싶었더니 웅보의 부추김에 힘을 얻은 박춘달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토지를 장만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는 손수 방천을 쌓고 땅을 파고 돌멩이를 드러내어서 묵정밭을 논으로 맹근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수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굶주리고 헐벗어가면서 논을 산 사람도 있을 것이오. 우리는 궁토로 몰수당한 토지를 장만하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소. 아이, 속상하게 그 이야기는 왜 하는 거요? 박춘달의 이야기에 누구인가 윽박질렀다. 내 말을 더 들으시오. 여러분이 나를 임시 주동자로 세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박춘달, 이야기를 계속하시오. 김기추리가 박수까지 쳐가며 박춘달을 거들어 주었다. 영산강 칼바람은 더욱 드세어지고 하늘의 어느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기라도 할 것처럼 두꺼운 구름이 낮게 내려앉았다. 우리가 무신 속도 모르고 억울하게 빼앗긴 토지를 다시 찾으려면 처음에 우리가 그 토지를 장만할 때 겪었던 고초를 다시 한번 겪는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개득이 잘 안 가요. 그러면 다시 논을 치자 이겁니까요? 부름의 또삼이의 말에 모두들 푸실푸실 웃었다. 땅을 되찾기가 그만큼이나 어렵다 이것 아니오. 김기추리가 대신 설명을 해주자 그제야 또삼은 겸연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던 또삼은 논을 다시 찾는 일이라면 줄 각오가 되어 있어. 요번에 궁통가 개통가로 뺏긴 내 돈 5두락을 장만했던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나는구만요. 그러니 나는 그 논을 찾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내놓겠소. 논을 찾아놔야 나 없이도 우리 식구들이 살아갈 것 아니오. 하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바로 그렇소. 박춘달이 부추겨주자 또삼은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은 나주 관할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양으로 올라가서 전성창도 만나보고 경성궁, 엄상궁도 만나야 합니다요. 박춘달의 말에 옳다고 하는 사람과 한양까지 갔다가 전성창과 엄상궁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한양 가는 것은 서두를 일이 못 된다는 사람이 각각 반반이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별 수 없이 우리들 농토가 궁토가 되고 마는 것이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날 박춘달의 제의에 따라 각 마을의 대표들은 조세 독촉관 전성창과 엄상궁을 만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쪽으로 매듭을 짓게 되었다. 박춘달은 마을 대표들에게 노자는 각 마을에서 각기 별도로 염출 부담하자고 하였으며 한양으로 올라갈 의사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였다. 100명 남짓 되는 마을 대표들 중에 한양에 가겠다는 사람이 32명이나 되었다. 웅보는 손을 들지 않았다. 한양에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 탓도 있거니와 그는 새끼네 사람들한테 노자를 염출해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선창 사는 김기추리가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웅보를 보고 손을 들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웅보는 그냥 웃고만 있었다. 이들 32명은 열흘 뒤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영산포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그들은 박춘달의 말 맞다나 이까지 추위쯤이야
농토를 장만할 때 겪은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한양으로 떠난 것이었다. 허나 이들 3계면의 대표들이 한양으로 떠났다는 것을 안 나주 관장 김성기는 즉각 파발을 보내 전성창에게 이를 알렸다. 김성기는 전성창으로부터 뇌물 200섬을 받아먹었는지라 마을 대표들이 떠난 것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다. 김성기한테서 연락을 받은 전성창은 영산포에서 박초씨와 함께 도조를 받아내는데 힘써준 관찰부 주사 김영달의 아우 김영진을 시켜서 이들 대표들이 한양에 당도하는 대로 잡아들이라 일렀다. 김영진은 그의 형 김영달의 공으로 전성창이 손을 써 국내부 경무관 자리에 있었다. 전성창의 부탁을 받은 김영진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박춘달을 비롯한 궁산면에서 올라온 마을 대표 32명을 붙잡아 투옥시키고 말았다. 이들 32명의 대표들은 그 후 9달 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왔다. 계사년 1893년 늦가을에는 전라도 곳곳에서 연달아 밀란이 일어났다. 고부, 전주, 익산에서 관리의 횡포와 탐악에 못 견디어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가결전, 가호전, 백지징세, 유망, 진결, 은결 등 무명 잡세며 허복 외에 풀목, 불경, 독신, 상피 등 갖가지 죄목으로 들볶는 바람에 더 이상 참고 견디지를 못한 것이었다. 고부에서는 북면에 있는 만석보 아래에 필요 없는 파랑보를 백성의 무상부역으로 만들어서 그 보수세로 논 매두락에 별을 석대씩 과하여 군수 조병갑이 착복했다. 호남 전운사 조필영은 전라도 각 군의 세미를 거두어 경강으로 실어 올려 보낸 쌀을 경창에서 다시 두량지를 해보니 부족하였다고 하여 부족한 분량을 고부 군민들에게 물리라고 하였다. 당초 세미를 받을 때는 각 해당 조창에서 창관의 친봉의 좌우 관졸이 늘어서서 쥐가 먹어서 축이 났느니 말라서 줄었느니 하고 생트집을 잡아 쌀 한 섬당 적게는 석대, 많게는 5대까지 가봉했었는데 경창에서 다시 두량지를 해보니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세미가 부족한 탓은 창고에 들여놓을 때 창졸배들이 죽침질로 빼내기도 하고 선척에 옮겨 실을 때 선인배들이며 생리배의 작간이 따르고 경창에 도착하면 전운사가 각 조창에서 가봉했던 것을 다시 빼내니 부족할 것은 마땅한 이치인 것이다. 결국 관속배들이 여기저기서 작간하여 빼먹고도 다시 백성들한테 부족한 쌀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1000부당, 10,000부당 일임에도 고부 군수 조병갑은 부족량을 다시 징수하라는 명을 기화로 무리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고북은 16개 면의 수백 동리에서 농민들이 일시에 항거하여 일어섰다. 또한 균전사 김창석은 김제를 비롯한 11개 고을의 제해지를
왕실에서 개간하게 된 것을 기화로 3년 동안 면세하여 주기로 한 개간지에 과세를 하고 심지어는 백지 무작경지에까지 징세하는 등 농민들에게 부담을 강요하였다. 김창석의 횡포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그 즈음 삼남지방엔 심한 가뭄으로 토지가 황폐되어 농민들은 진결납세에 못 견디어 농토를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을 기화로 전주 이속 김창석은 정부 요로 대관들의 줄을 대어 주인 없는 땅을 모두 균전으로 만들어버렸다. 균전답이라는 명목으로 인근 양답들까지도 포함시켜 개간을 한 김창석은 균전답 도조를 매둘하게 원도조 외에도 석도에서 5대까지나 더 받았다. 그 밖에도 수학이 없어 조세의 면세를 받아야 하는데도 백지징세를 하여 전주 수하 여러 고을 백성들 수천 명이 전주부에 호소하였다. 전라감사 김문헌은 이것을 역시 난민이라 하여 장두 고덕찬과 여전관 등을 잡아 가두었다. 또한 익산에서는 군수 김택수가 소위 향유라고 하는 자들이 소리들과 부동하여 결세미를 집어먹고 소리의 장부에다 민미수라 달아 메어두는 패풍 때문에 포흠난 3772석의 곡수를 재차 징수하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소위 이포재징을 반대하여 익산 10개면 수만 명이 들고 일어서서 왕궁탑에 모여 도장두에 오지영을 뽑아 군하로 밀고 들어가서 군수에게 이포재징령을 철회하라고 하였다. 백성들은 분노하여 군하를 습격하고 군수를 잡아 죽이자고 하였으나 도장두 오지영이 이를 효유하여 자원자 200명을 이끌고 전라 가명으로 갔다. 전라감사는 이거 역시 난민이라고 하여 도장두 오지영을 잡아 가두었으며 익산 군수 김태수는 파직되고 이포재징수령은 철회되었다. 전봉준이 3,000명의 농민들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한 것은 가보년 정월 초열흘 새벽이었다. 이날 새벽 전봉준은 정익서, 김도삼 등과 함께 농민들을 지휘하여 죽창을 들고 동진강 어귀의 둔추에 있다가 첫 닭이 울자 고부로 진격하여 성부의 관문을 통과 조당에 이르렀다. 군수의 침소로 쳐들어가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조병갑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대세가 꺾인 고부 관졸들은 모두 항복하였다. 동학군은 관속들 중에서 조병갑 군수와 부동하여 타막한 자 수명을 잡아 목을 베고 옥문을 열어 갇혀 있었던 장두들과 백성들을 석방한 후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휼하였다고 했다. 전라도 각처에서 밀란이 잇따라 터지자 조정에서는 장흥부사 이용태를 명하여 전라도 안핵사를 맡기고 민막을 구하라 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고사하고 지방 수령들과 짜고 마음껏 재물을 긁어모았다. 그는 밀란이 일어났던 고부를 비롯하여 부안, 고창, 무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질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구진포 배나무집 객주집에는 동학도들이 기름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지 휙 휙 강바람이 거칠게 문을 때렸다. 그때마다 눈발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방에 참나무 군부를 지펴서 구들장이 뜨뜻하게 달아올랐다. 눈 오는 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객주집 안방에 모인 동학도들은 사립작 쪽에 귀를 기울였다. 장성 기수선 교장을 만나러 간 김덕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들 7사람은 지난 한 달 동안 각기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은밀하게 포덕을 하고 다시 모였으며 김덕배가 그간의 경위를 보고하기 위해 장성을 다녀오기로 한 것이었다. 그날 밤은 김덕배가 돌아오기로 약속한 날이다. 왜 여죽지 않을까? 문 쪽에 앉은 대부리가 초조한 얼굴로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걱정 말게. 올 때가 되면 올 테니께. 얼굴이 거뭇거뭇하고 나이가 지긋한 고달준이가 대답했다. 객주집에 거처를 잡은 도인들은 좌상인 그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형님, 또 오는 길에 무슨 달거지가 붙은 게 아닐까요? 다도가 고향인 작달막한 키에 어깨가 앙바트만 송기화다. 그는 이번에 그의 고향에 내려가서 포덕을 한 결과 20명의 새 도인을 입도시키고 왔다. 남평이 고향인 문치걸, 왕곡의 김한봉도 걱정이 되는 얼굴이다. 멀리서 컹컹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다.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 오고 있는 듯 싶었다. 되부리 참, 자네 형님은 만나 보았는가? 고달준이가 물었다. 오늘 낮에 집에 가서 만나고 왔구먼요. 그래, 뭘 하시던가?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요.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하시더만요. 관하로 쳐들어가겠다는 건가? 불쑥 문치걸이 물었다. 우선 박초 씨부터 요절을 낼 것 같은 눈치인데요. 대부리는 말을 하면서도 문 쪽에 귀를 기울였다. 하기야, 이곳 나주는 워낙 방비가 튼튼해서 수월하질 않을 걸세. 더욱이나 전주, 고부, 익선에서는 밀란이 잇따라 터져서 관속들의 방비가 이만저만이 아닐 게로구만. 관속들을 앞세워서 독촉관 전상청의 도조를 받은 쌀을 박초신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다고 하더만요. 오 유학 어른께서 하루빨리 우리들 청을 들어주셨으면 하네만. 고달주는 요즘 발이 닳게 드나들며 오권선을 만나 나주 지방의 동학 두령이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쉽사리 승낙을 해주지 않는 터라 잔뜩 마음이 달아있는 것이다. 그분이 매사에 그렇게 꼼꼼하시던데요. 잠자코 있던 송기와도 한마디 하였다. 오건선은 홍거사가 추천해준 사람이다. 대부리가 고달준과 함께 웅보를 설득하여 가까스로 홍거사를 만나
동학도인의 집강을 맡아줄 것을 통사정하였으나 홍거사는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 함께 일하게 되지 못함을 애석해하며 그보다 연하이긴 해도 가깝게 지내는 오건선을 추천한 것이다. 그래도 나주 안통을 다 뒤져봐도 오유학 어른 같으신 분은 없을 걸세. 지가 내일 형님하고 다시 한번 찾아뵙고 간청을 해보죠 뭐. 그때 저벅저벅 발소리가 가까이 왔다. 누가 오는 모양일세. 주모가 밖에 있으니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요. 그들은 안방에서 은밀하게 만날 때마다 고달준의 여자를 밖에 세워두고 망을 보게 하였다. 덕배 양반이 오시네요. 밖에서 주모가 다급하게 말했다. 방 안에 있던 그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자 어느 사이에 김덕배가 툭툭 눈을 털며 토마루에 올라섰다. 늦었구나. 고달주는 토마루로 내려서서 김덕배의 손을 잡았다. 오다가 얼핏 집에 좀 들르느라 늦었구만요. 덕배는 바지가랑이며 두 어깨, 머리털까지 눈을 털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 집에는 별거 없더냐? 얘 뱃나가 하룻밤 자고 가라는 것을 뿌리치고느라 혼났어요. 덕배는 푸실푸실 웃음을 날리며 말했다. 그의 고향은 노안이다. 작년 봄 혼인식을 올린 지 2달도 못 되어 이밤 산으로 들어가서 동학도가 된 것이었다. 어지간하면 하룻밤 품어주고 올 것이지. 문치거리 농을 하였다. 저 앞순에 갔을 적에 온 삭신이 문드러지게 품어주고 왔단 말이여. 아랫목에 앉아서 몸이나 녹이거라. 고달주는 덕배를 아랫목으로 끌어안치고 대부리에게 눈짓을 하여 술상을 봐오도록 하였다. 대부리가 밖으로 나가 주모에게 술상 준비를 시키고 이내 들어와 덕배 옆에 앉았다. 희 교장님은 잘 계시던? 언제 기회를 보아 이곳에 한번 꼭 댕겨가시겠다고 하시대요. 덕배는 대부리가 묻는 말에 고달준을 보며 말했다. 어나가나 관속들이 눈에 불을 쓰고 동학군을 잡겠다고 날뛰더군요. 이용태가 곤욕을 치른 뒤로 더 심은 것 같아요. 하는 덕배의 말에 이용태라니 안핵사 이용태 말이냐? 하고 고달준이 물었다. 이용태라면 장흥 목사를 지낸 그 이용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용태가 곤욕을 당하다니. 그놈이 무장 선운사에서 밥술이나 먹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동학군이라고 트집을 잡아서 모조리 재산을 뺏고 서울로 묶어가지고 압송하다가 소나 등 포도인들에게 붙잡혔답니다요. 그래? 그 참 고소한 이야기구나. 정읍 염지원 주막거리에서 혼두개 매를 맞고 도망을 쳤답지 뭡니까요? 허이 참 그놈 설치더니 잘했구만. 좌중은 한바탕 시원스럽게 웃었다. 곧이어 주모가 술상을 차려 들어오자 그들은 연배순으로 행주를 하였다. 그 때문에 관속들은 전라도 놈들을 모두 동학군들이라고 한답니다요.
전라도 사람들을 모두 동학군이라고? 문치걸이 울림이 좋은 목소리로 버락 고함을 쳤다. 조용해. 구진포 영포 할 것 없이 사령배들이 지약스러워졌다니께. 덕배는 말을 마치고 술잔을 단숨에 쭉 피웠다. 그래, 그 외에 또 새로운 소식은 없느냐? 있습니다요. 그 전에 기 교장께서 나주지방에서 기포를 할 경우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으시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주에서만 한 500은 수월하다고 했었죠. 일시에 500이나 기포할 수 있을까? 고달준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염려 없어요. 농민들은 다 우리 편이니까요. 하고 대부리가 다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또 이쪽 지방에 빨리 두령을 선임하라고 하시대요.